네,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,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민주통합당 대전, 세종, 충남 지역 대선 경선이 열리고 있는 대전 충북체육관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지금 제 옆에는 손학규 캠프에서 공동선대 본부장을 맡고 계신 양승조 본부장이 나와 계신데요. 잠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예. 네, 먼저 지금 경선 평가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문재인 후보가 9연승을 달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대세로 형성하고 있는데요. 네. 지금 경선 평가부터 해주시죠. 먼저 그 성공적인 그 경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국민이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9연승하는 그거는 축하할 만한 일인데 네. 전체적으로 후보 간의 어떤 균형, 국민에게 흥미진진함, 어떤 기대감 그런 게 전혀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에게 감동 없는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? 그 흥행도 좀 부진하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요.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? 왜냐하면 우리가 각 후보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. 기본적 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일단 전체 선거인단이 90% 넘게 모바일이 투표가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당심, 이제 대의원을 표출되는 당심과 네. 모바일 투표 이거 모바일심이 서로 상이하거든요. 괴리가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이 후보자의 정년이라든가 연설을 듣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네. 그 전에 이미 투표가 다 90% 이상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투표에 대한 참여 의지가 좀 약화되고요. 또 문재인 후보가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것도 사실 어떤 국민에게 흥미를 갖다 재미가 없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거죠. 네. 제가 방금 전에 그 추미애 최고위원님, 네. 그러니까 대선 경선 기획단장을 맡았던 추미애 최고위원님 만나 잠깐 말씀 나눠봤는데 지금 만들어진 룰 자체가 각 후보들에 다 보고를 해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 합의된 룰이다. 그리고 결선 투표라는 걸 받아주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정 자체가 촉박했기 때문에 연설을 듣고 이렇게 모바일 투표할 수 없는 상황이다.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요. 그 추미애 계획단장님이셨죠? 네. 그분 말씀이 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어요. 네. 다만 우리가 투표 과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하고 국민이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이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. 물론 우리가 투표가 개시기 전에 네.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룰을 바꾸지 않았다는 잘못은 있어요. 네. 하지만 중간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이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지도부에서 결단을 내려서 바꿔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주당 후보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박근혜 후보를 꺾어서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? 네네. 후보가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거든요. 네.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지도부로서는 각 후보 진영에서 제기하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아주 과감하게 네. 결단력 있게 수용하는 것이 남은 경선을 갖다 성공리에 진행하고 네. 우리 국민으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이 민주당의 경선이 드라마 이상의 드라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. 네. 네.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뭐 계란도 투척이 되고 물병도 날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. 그럼 앞으로 이런 경선 분위기를 좀 띄우고 앞으로 세 차례가 남았는데요. 어떤 식으로 경선이 이끌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? 예, 오늘 그 물병 투척이라든가 계란 투척 같은 경우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죠. 네. 어느 캠프이건 어느 당원이건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고 그것이 결국 국민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원인일 뿐만 아니라 네.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한테 절대 득이 될 리가 없습니다. 절대 그 문제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우리가 좀 앞으로 남은 경선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바일 투표하고 우리가 후보자의 정경 발표에 시간적인 그 간격 차이가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제 개정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는 그 대구 경북이 남지 않았습니까? 네. 대구 경북 경기 서울이 남았는데 우리가 정경 발표를 하고 날짜를 하루 정도만 연기하면 됩니다. 물론 서울 같은 경우는 16일에는 마지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탄력적으로 해서 우리가 후보자의 정견을 듣고 네. 또 우리가 대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 투표를 하고 그걸 가서 각 지역구에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네. 그 다음에 모바일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그 각 후보 진영에 나름대로 그런 그 의문 내지 네. 그런 모바일 투표가 한 다음에 이루어진 투표에 대해서 이 불만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고요. 보다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당심과 모바일심이 일치에 가깝게 되는 결과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그 남은 일정, 그 일정을 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
단순하게 우리 후보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박근혜를 이길 수 있는 후보, 네. 정권 교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.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결단하고 네. 수용해야 된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경선 룰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봤는데요. 그럼 지금 경선 그 레이스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그 문재인 후보가 지금 49%입니다. 49.1% 누적 득표를 보이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결선 투표가 없이 그냥 이 경선이 끝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? 지금 어떻게 보면은 2위가 돼서 그 누적 득표 50%를 저지해서 결선 네. 투표 가는 게 전략이실 것 같은데 그렇게 가기에는 좀 힘겹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. 저희는 순학교부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순학교부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 원하는긴 해야 합니다.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일으킬 수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다만 우리는 마지막까지 호소드릴 수 있는 게 결선 투표를 가야만 민주당 후보가 산다. 이 상태에서 결선 투표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은 야권 단일화 후보 문제라든지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라는 데에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강한 인식도 못 주고 감동 없는 후보를 만들어낸다. 따라서 그런 면에서 호소하고요. 어떤 경우도 우리가 대구, 경북, 또 경기도 소리 있는데 특히 그 선거인단을 어떤 과반에 가까운 많은 선거인단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선거인단 또 서울 선거인단한테 호소할 겁니다. 우리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최종적으로 결정된 민주당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꺾기 위한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결선 투표를 만들어 주십시오. 또한 누가 정말 과연 누가 대통령직을 맡았을 때 가장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 있고 누가 박근혜 후보를 꺾을 수 있는 후보인지 그 점에서 우리 선거인단한테 간곡하게 호소해서 순학교부가 반드시 결선 투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네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손학규 캠프의 양승조 공동선대 본부장을 만나봤습니다. 자, 그럼 다시 화면을 지금 투표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. 네, 행사장으로 넘기겠습니다. 지금까지 대전 충북체육관에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.